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나무의 이름에 이 닭나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요 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이렇게 닭나무가 있고, 그 닭나무 앞에 이렇게 산자가 붙은 산닭나무도 있고, 그리고 닭나무 앞에 삼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삼지닭나무, 이렇게 세 종류의 나무들이 나무의 이름에 닭나무, 산닭나무, 삼지닭나무 해서 셋 다 닭나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닭나무들은 우선 학명과 과를 보면 학명들이 전혀 틀리죠. 학명들이 전혀 틀리면서 과를 보면은 이 닭나무는 뽕나무 과인데 반해서 산닭나무하고 삼지닭나무는 팥꽃나무과입니다. 그래서 뽕나무과의 꽃하고 팥꽃나무과의 꽃은 전혀 틀리죠. 꽃이 틀릴 뿐만 아니라 열매도 전혀 틀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뽕나무과의 열매는 상과라고 해서 뽕나무의 오디 같은 열매를 맺지만은 팥꽃나무과들은 수과라고 해서 얇은 열매라고 해서 벼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열매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닭나무들은 셋 다 이렇게 닭나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 닭나무, 여기 닭나무라고 하는 이 닭나무는 옛날부터 종이를 만드는 원료로 닭나무를 사용했죠. 종이를 만드는 원료가 바로 이 닭나무인데, 종이 중에서도 고급 종이인 한지를 만들 때 닭나무를 쓰고, 요 산닭나무나 삼지닭나무 요 두 나무들은 종이 중에서도 최고 고급 종이를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를 만들 때나 아니면은 지도를 만드는 좋은 종이, 그리고 아니면 사전을 만들어야 하는 최고급 종이, 이런 종이들을 만들 때 요 산닭나무나 삼지닭나무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종이를 아주 많이 사용하죠. 예전에는 종이의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종이의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닭나무 종류들의 펄프를 가지고는 종이의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일반 나무의 목재를 가지고 그 목재를 잘게 자른 펄프에서 종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목재의 펄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의 가격이 엄청 싸졌죠. 그래서 종이를 대량 보급할 수 있는 것은 목재의 펄프에서 나오는 종이이고, 요 닭나무나 산닭나무나 삼지닭나무의 요 섬유에서 나오는 종이들은 최고 고급 품질의 종이가 필요할 때, 화폐나 지도나 사전 같은 아주 최고급 종이가 필요할 때는 바로 이 세 종류의 닭나무 종류에서 나오는 펄프를 인피섬유라고 하는 섬유질을 사용해서 종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닭나무에 꽃이 피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나무는 암수가 한 그루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에 암꽃도 피고 수꽃도 핀다. 그래서 암수 한 그루인데, 이렇게 보면은 암수 한 그루이기 때문에 여기 검은 부분이 옛날에 있는 작년에 있던 작년가지이고, 요 초록색 부분이 금년에 새로 돋아난 햇가지죠. 햇가지인데 요 햇가지에 요 잎이 나오는 잎 겨드랑이 부분, 요 부분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요게 꽃이 달리게 되는데, 요 꽃이 바로 암꽃 차례입니다. 그래서 암꽃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달리게 되고, 요게 이렇게 보면 암꽃이 이렇게 쭉 달리는데, 요게 보면은 작년가지 끝에 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검은색의 까만색의 수꽃 차례가 있습니다. 요 수꽃 차례가 있는데, 요 수꽃 차례에 까만 수꽃 차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꽃이 다 피게 되면은 꽃차례 속에 있던 수술이 터지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하얀색의 수꽃 차례가 있고 이렇게 붉은색의 암꽃 차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꽃 차례를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죠.
숫꽃이 아주 특이하고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 숫꽃에는 꽃잎이 없습니다. 꽃잎이 없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자주색의 검은 자주색의 이런 것이 보이는데 삼각형 형태의 이게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요 하나를 이것을 숫꽃의 꽃덮이 조각이라고 합니다. 꽃덮이 조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하피펜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덮이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 꽃덮이 조각에 여기에 보면은 수술이 4개씩 달려있게 됩니다. 지금 꽃이 막 엉켜가지고 수술의 숫자를 세기가 어려운데 수술의 숫자는 이렇게 요 속에 여기에 화피 그러니까 꽃덮이 조각 속에 4개씩의 수술이 들어있다. 그래서 수술들이 이렇게 보면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달려있는 이러한 수술들이 4개씩 달려있고 암꽃 차례는 보면 이렇게 해까지의 잎 겨드랑이 부분에서 이렇게 빨간색의 공 모양의 이러한 암꽃 차례가 달리는데 이렇게 빨갛게 길게 나오는 이러한 실같이 길게 나오는 이것이 바로 암술대입니다. 그래서 암술대 하나가 꽃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암술대 하나가 암꽃 하나인데 그 암꽃들이 모여가지고 암꽃 차례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요게 비해서 요게 지금까지 본 것이 닭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삼지닭나무의 꽃을 보면 삼지닭나무는 이렇게 장년가지가 있고 장년가지의 끝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나와서 꽃대가 꼬부라져서 땅을 보면서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데 이 꽃이 피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올라와서 장년가지에서 하나 둘 셋 3개의 꽃차례가 나오고 꽃차례는 아래를 향해서 땅을 보고 피게 되는데 이러한 땅을 보고 피는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머리꽃차례라고 하죠. 두상화서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처럼 요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개의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처럼 꽃이 여러 개가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처럼 핀다 해서 머리꽃차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꽃이 피는데 이러한 요 꽃은 보면은 꽃잎이 없죠. 꽃잎이 없고 꽃받침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요 부분이 꽃받침 통인데 꽃받침 통에 꽃이 피면서 요 끝 부분에 꽃받침 통이 이렇게 넷으로 갈라지죠. 이렇게 넷으로 갈라지는데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받침 갈래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받침 갈래 조각이 넷으로 갈라지는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닭나무 앞에 삼지.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닭나무하고는 닭나무의 꽃하고는 전혀 틀린 삼지닭나무 이런 꽃이 피게 되는 것이 삼지닭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산닭나무의 꽃은 더 틀립니다. 이렇게 보면 해가지의 요 끝부분에서 이렇게 꽃이 달리게 되는데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술모양 꽃차례라고 하죠. 한자로는 총상화서라고 하는데 총상화서의 형태로 이렇게 꽃이 달려서 여러 개의 꽃이 꽃대축에 쫙 달리게 되는데 이렇게 꽃대축이 있고 꽃대축에서 여기 요 부분에 짧은 소하경 한자로는 소하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들이 이렇게 있고 꽃자루 끝에 이렇게 꽃이 달리는데 꽃을 보면 꽃잎이 없죠. 꽃잎이 없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우리는 꽃받침 통이라고 합니다. 꽃받침 통이라고 하고 꽃받침 통의 끝 부분이 이렇게 갈라진 요 4갈래로 갈라진 이것을 꽃받침 갈래 조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산닭나무, 요 산닭나무도 꽃이 필 때 보면은 꽃에 꽃잎이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 꽃 속에 들어있는 요 부분, 그러니까 요 꽃통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꽃받침 통의 요 아래쪽 부분에 요것이 씨방 부분이고 이게 암술이 있는데 요 암술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씨방 부분에 털이 있습니다. 이렇게 털이 있고 이렇게 짧은 암술대가 있고 암술머리는 공 모양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꽃이 피는 것이 바로 산닭나무이죠. 그리고 이 닭나무는 잎을 보면 잎이
아주 넓고 크죠. 아주 넓고 큰데 이렇게 달걀 모양의 잎이 있는가 하면 요 잎들이 여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갈래로 보통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는 깊이가 아주 깊게 갈라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당나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삼지당나무는 보면은 팥꽃나무과이기 때문에 요 잎의 폭이 좁습니다. 요 잎의 폭이 좁고 갈라지지 않고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삼지당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산당나무는 잎의 폭이 약간 넓어졌죠. 요게 폭이 넓어지면서 마치 달걀 같은 이러한 모양으로 있고 잎의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없다 하는 이러한 특징은 조금 전에 보았던 삼지당나무하고 같지만은 당나무에 비해서는 전혀 틀리죠. 당나무는 이렇게 깊이 갈라진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당나무는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뽕나무과라고 했는데 뽕나무과의 열매는 뽕나무는 어디가 열리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당나무는 보면은 요 열매 하나하나 요거 열매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열매 하나 여기도 열매 하나 이렇게 전부 열매 하나하나씩이 모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상과라고 하고 모인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한 뭉치로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모인 열매 상과라고 하는 데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삼지당나무는 벼의 열매하고 같죠. 벼의 열매하고 같아서 벼 껍질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그 씨앗은 열매 껍질하고 잘 분리가 된다 하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수과라고 하고 얇은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얇은 열매가 있고 요 산당나무도 같습니다. 산당나무도 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 들어있는 요 씨앗은 열매 껍질과 잘 분리가 돼서 쌀처럼 벼 껍질을 벗겨내면 그 속에 쌀이 톡 튀어나오는 것처럼 분리가 잘 된다 하는 이러한 열매를 수과라고 하죠. 얇은 열매. 이러한 열매에서도 산당나무는 얇은 열매이고 이 삼지당나무도 얇은 열매인 데 비해서 당나무는 모인 열매다. 여러 개의 열매들이 모여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세 나무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